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 명의를 전하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뇌 종양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의 뇌는 흔히 두개골이라고 부르는 머리뼈 안쪽에 뇌 척수막에 쌓여 있으며 뇌의 아래는 척수와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는 뇌 척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뇌는 크게 대뇌와 소뇌, 뇌 줄기로 나눌 수 있으며 뇌의 무게는 1.3에서 1.5kg 정도 됩니다. 머리뼈 안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뇌종양이라 말하는데 뇌종양은 뇌뿐 아니라 뇌 주변의 뇌신경, 뇌막, 뇌혈관, 머리뼈, 두피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양을 포함합니다. 뇌종양은 우리 몸에 생기는 수많은 암 가운데 많이 발생하는 암은 아니지만 치료하기가 까다로워 5년 상대 생존율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세계 암연구기금 WCRF에 따르면 뇌종양은 2022년 32만 2천명의 새 환자가 발생하여 암 종류별로는 19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뇌와 중추신경계에 암이 새로 생긴 사람은 2000년 1352명에서 크게 늘어나 2016년 이후에는 2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20년 뇌와 중추신경계에 새로 암이 생긴 사람은 1970명으로 전체 암 발생자의 0.8%를 차지하였습니다. 뇌종양은 다른 종양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종양이 바로 머리뼈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뼈 안에서는 팽창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으므로 종양이 커지면서 뇌압이 상승하면 두통이나 구토 등의 뇌압 상승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종양에 의해 특정 부위가 눌리면서 압박될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뇌가 담당하는 특정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뇌종양은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뇌종양은 암의 발생 부위에 따라 뇌조직이나 뇌막 등에서 생긴 원발성 뇌종양과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뇌로 전이되어 발생되는 전이성 뇌종양으로 구분되며 악성도에 따라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고 주위 조직과의 경계가 뚜렷한 양성 뇌종양과 양성보다 훨씬 빨리 자라고 주위 조직으로 침투 능력이 강한 악성 뇌종양으로 나누고 뇌종양을 구성하는 세포에 따라 신경세포들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교세포에 생긴 신경교종, 뇌를 둘러싸고 지지하는 수막에 생긴 뇌수막종, 뇌하수체에 생긴 뇌하수체 종양,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슈반세포에 생긴 신경초종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뇌종양은 어떻게 치료하고 있으며 치료 성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일까요? 뇌종양의 치료 방법에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이 있으며 그 밖에 표적치료, 유전자 치료, 광역학 치료법, 원혈요법 등이 있습니다. 뇌종양의 경우에도 수술치료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종양의 위치가 운동이나 언어, 기억, 의식, 뇌신경과 같은 주요한 부위라면 후유증이 심각해 삶의 질이 아주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 다음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감마라이프법과 선형 가속기를 이용한 방법,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양성자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다양한 치료 방법에도 불구하고 원래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린 양성 뇌종양과 달리 악성 뇌종양은 치료 후 부작용도 적지 않고 예후가 별로 좋지 않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최근 뇌와 중추신경계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40에서 4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6에서 2020년 뇌와 중추신경계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40.5%로 췌장암과 담낭과 담도암,
폐암, 간암보다는 높았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암보다 낮았습니다. 뇌종양으로 죽은 사람은 2000년 963명에서 꾸준히 늘었으며 최근에는 14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뇌종양의 치료 방법이 많이 발전하였는데도 치료 성과가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종양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서 제거해 준다면 치료 효과도 크게 개선될 것이고 모두가 미리 노력한다면 대부분 예방도 가능할 텐데 뇌종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의료계는 기본적으로 뇌종양의 발생 원인은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원인에 근거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뇌종양을 제거하거나 공격하는 증세치료에 의존함에 따라 뇌종양과 뇌종양 치료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으로 고생하다가 심하면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뇌종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뇌종양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비록 나쁘게 변질되었을지라도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달리 내 몸의 세포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로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암세포만을 죽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하여 암세포만을 죽이는 것은 면역세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암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면역세포가 벌레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암 도우미 활동을 줄이고 생명 도우미 활동을 늘리는 것입니다. 암 도우미 활동을 줄이고 생명 도우미 활동을 늘리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시죠.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하나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 100만 개까지 손상되며 이렇게 손상된 DNA들이 복구되지 못하고 손상된 채 남아있게 된다면 DNA들이 손상된 유전자는 켜지지 않아서 이러한 세포들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모든 세포에서 손상된 DNA들을 모두 찾아낸 다음 같은 종류의 새 DNA로 바꿔줘야 하며 이러한 DNA 복구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가능할까요? 손상된 DNA의 복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세포 속에 유전자 형태로 존재하는 전능지능이 필요할 때 필요한 유전자를 켜서 하는 일인데 저는 이러한 전능지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DNA의 손상 정도와 손상된 DNA의 복구 정도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상되는 DNA의 수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지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많아지며 손상된 DNA의 복구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되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세포 안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면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뇌종양을 포함한 모든 암은 이러한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느냐는 DNA로 구성된 세포 안의 유전자 가운데 어떤 유전자가 손상되고 변질되어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구되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전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에는 2만 개 이상의 유전자가 들어있으며 이 가운데 암세포는 불과 수십 개의 특정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인데 암세포의 유전자 가운데 변질된 대표적인 유전자의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분열할 때 분열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한 단계가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체크포인트가 세포 분열 주기에 3개 있어서 DNA 손상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세포 분열을 바로 중단하는데, 암세포는 체크포인트의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어 끊임없이 분열을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세포는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DNA들이 손상될 때 손상된 DNA를 찾아서 정상으로 복구하며 세포의 수명이 다하였거나 손상된 DNA가 너무 많아 복구하기 어려울 때에는 세포가 스스로 죽는 자멸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암세포는 자멸사의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어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이처럼 암세포는 체크포인트 유전자와 자멸사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어 죽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세포의 성장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세포들은 우리 몸 안에 생기는 암세포들을 찾아서 공격하여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데, 면역세포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는다면 암세포의 성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뇌종양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뇌세포들과 면역세포들의 DNA를 많이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 복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쳐야 하는데, 이는 곧 발암물질을 멀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내 몸 안의 최고명의의 활동을 방해하는 암도우미 생활을 줄이고 최고명의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생명도우미 생활을 늘리는 것으로, 이러한 삶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은 뇌세포들과 면역세포들의 DNA 손상을 줄이고 손상된 DNA를 잘 복구하여 뇌종양의 예방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